지금 이재명 관련해서는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의 심리를 정결했다고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고일을 추후 확정하겠다는데 정변 이렇게 되면 오늘 그러니까 19일 날 정변했기 때문에 대략 선고일은 한 달? 완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측 불가예요. 변호사 왜 하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알려줘. 정말로 대법원에서는 그 지금 심리를 종결했다 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다음 달에 이제 전원합의체 선고일이 16일이기 때문에 7월 16일 날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건 정말로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되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되게 예. 유리하게 보고 있다고 보는 편이고 오늘 지금 심리가 한 번에 끝나버렸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양 당사자의 의견을 한 번쯤은 이렇게 충돌을 시켜서 이렇게 뭐 들어봄직한데. 그렇죠. 핑퐁을 한 번쯤 해봄직한데 한 번 심리하고 딱 끝나버렸다는 건 더 별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지.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법원 재판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사재판도 그렇지만 아니 민사재판도 그렇지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법리 문제가 아니면 이게 기본적으로 상고심에 갈 수가 없어요. 상고심으로 법리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 문제만 가지고 상고심에 가게 되면 상고심에 기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걸 하게 마련인데 지금 이게 사건이 심리 불속행 기간이 이미 넘어버렸고 그리고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갔다는 거는 이제 최소한 법 그 소부 대법원 소부 4명이 의견 일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견 일치가 안 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 됐건 고법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관이 있다 치고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님이 유죄 판결이 난 거는 사실 판단의 문제거든요. 이게 나는 관여한 바 없어요. 라는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이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심리 불속행 기각이 돼야 될 사유인데 전원합의체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고 사유도 되고 법리 해석도 잘못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양형 사유로 해가지고 이거 너무 이렇게 세지 않냐 300만 원은 이것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대법관 4명으로 이루어진 소부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의견이 갈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재명 도지사님한테는 유리한 정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좀 반증이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예, 반증이고 이게 이제 한 번에 오늘 이제 가가지고 정말 이제 사소한 걸로 부딪혔다는 거거든요. 심리 불속 아니 이렇게 법원 대법원 실리 한 번에 한 번 들어봤으니까 우리 끝내자라고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양 당사자의 의견 정도만 들은 다음에 했다는 거는 되게 사소한 문제, 치열하게 부딪히지 않고 사소한 문제로 양 당사자 한번 입장 들어보니까 양 당사자라는 게 이재명 도지사님 측하고 기소한 검사 측하고 입장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 끝낸다라고 했다는 거는 판단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불리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 사유와 법리 사유를 같이 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관계 사유와 법리관계를 같이 보겠다는 거다.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 사유에서 끝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거짓말이냐. 이거 끝나줬어야 되는데 심리를 한 번 더 연다는 거는 우리 사실관계도 한번 판단해보고 그리고 법리도 한번 판단해보겠다 하고 법리 판단 부분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이 부딪혀서 넘어간 거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 끝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이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뭐 복잡하게 얽힐 만한 것이 없다. 이건 되게 간단한 거였잖아요. 토론 중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한 것처럼 만들어서 300만 원 때리는 건 2심 판사가 이재명 싫다는 노골적인 그 모습 보여준 거고 그런 식으로 날아가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당선 무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대한민국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이 재판에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100% 장담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디에서 부딪혔을 것 같냐면 야 이거는 상고 사유가 안 된다로 부딪혔을 것 같아요. 뭐냐면 상고 사유라는 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 이상의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해요. 보통은 양형이 그렇죠. 뭐 부당하다고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을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실심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돌려보내면 되잖아.
근데 못 돌려보내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소부에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법에 상고심 사유가 아니야라고 해서 법원 판결 종료해버리고 고법 판결 확정을 시켜버렸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인데 나와버리면 소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까지 가서 형식을 한번 만든 다음에 형식을 한번 만들어서 이제 사유는 찾으려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해서 상고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참 애매하긴 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겸해서 지금 그 북한의 찍소리도 못한다는 하태경 전단지 날리기만 해봐 니들 뒤져 이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재명과 하태경이. 야, 막 그냥 이게 말이 국회의원이지 그냥 양아치 한 명 어디 깝죽대면 받아주는 언론이 난 더 싫더라. 간단히 말해서 북한의 찍소리 못해라는 같은 논리를 들이대면요. 얘네들은 미국의 찍소리도 못합니까? 일본에도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찍소리도 못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사고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북한과 동등한 정도의 지위를 갖고 이렇게 뭔가 냉전 시대의 산물처럼 막 티격태격 싸우는 때가 아니라니까. 북한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유지에만 돼야 대한민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한반도 평화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급한 놈, 막 굶어 죽게 생긴 놈이 막 화를 내고 있어. 가끔씩은 달랠 필요도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왜 북한이 찍소리 못하냐. 북한을 더 높은 쪽으로 계속 프레임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미국의 찍소리를 못하냐고 우리가 반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태경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저는 대북 전단지 날리는 거에 대해서 그 보호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물론 이제 그쪽 당 입장에서야 남한과 북한이 계속적으로 충돌을 일으켜줘 그 충돌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결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북한에 보내는 이 대북 전단이라는 게 아무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거든요. 날아가지도 않고. 이 사건이 이 논쟁이 왜 생겼냐면 보냈던 그 전단지 덩어리가 특정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지붕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으면 다쳤을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살인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더 강력하고 세게 이걸 막을 명분이 생겼잖아요. 이미 이재명 지사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또 하태경이 나서가지고 깐족거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태경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 키우면서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로 대북 전단지를 계속 날렸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정부에서는 대북 전단지를 막을 거고 하태경 입장에서는 마치 정부와 어떤 각을 세우고 자기가 무슨 북한 주민들의 인권 투사인 양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정말로 이러다가 항공기 사고라도 나고 인명피해도 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며 정말로 북한에서 원점 사격이라도 하면 그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태경은 장학생 같아요. 이런 장학생 있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국회의원 300명 중에 특정 집단을 배우로 두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 출신, 조선일보 출신도 다 뒷배 그들의 이익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하태경이 왜 이렇게 나서는지 뭐 NED 빨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특정 교수 우리가 방송을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제 티셔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스. 어제는 흰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오늘은 파란색 티셔츠를 당분간 이렇게 입으려고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특정 집단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합니다. 근데 평화가 안 만들어지고 이런 전쟁 직전의 상태가 되면 특정 집단만 이득을 봐요. 무엇을 위한 평화입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평화여야 되잖아요. 왜 불안을 자꾸 부추겨?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지를 뭐 핑계 삼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이런 건 마저도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박상아가 어디 갔어 이 새끼. 그냥 욕이 나왔네. 그러니까 그 하태경 씨 같은 경우는 전 하태경 씨라고 하고 싶어요. 의원이라는 말 하기 싫고
원래 전형적인 옛날에 민주의 운동에 탁색운동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임수경, 임종성과도 같이 친분했고 이분이 국가보안법으로 모포 교도소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변절돼서 가장 추한 모습을 보고 있죠. 예. 꽃제비와 같이 사진 찍고 그게 뭐가 저는 진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태경은 본인이 2014년 10월 22일에 그런 얘기했어요. 사전예고 B라는 대국민 사기극이고 그리고 이런 B라는 대북용이 아니라 대남 보여주기용이다. 실제로 북한에는 떨어지지도 않는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 공개 B라 살포는 남남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정작 중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주는 목적은 성취하기 어렵다. 지금 남남 갈등을 본인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요. 예, 어제는 북한에서 고위급 지도부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일개 개인들이 뭐 노동신문 등에 기고한 정도 글을 빼고 나면 센 메시지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달리 보면 뭐 군사행동이 행동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초소에 지금 인민군들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한데 북한도 지금 질러놓고 보니까 내가 봤을 땐 질러놓고 보니까 북한을 뭐 거대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확 질러놓고 나니까 스스로 내가 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사람이 다 인지상정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그게 폭파되고 난 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메시지 세게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세게 나왔어. 거기에 대한 대꾸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서로 말과 폭발로 한 번씩 주고받은 거거든요. 여기서 김여정이 한 번 더 나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확전이 되면 추스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망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니까 우리 방송을 보고 있다면 더 이상 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해. 방법 그것도 좋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만 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태경 씨가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찍. 아니 또 그런 게 중국도 지금 발표한 것들이 뭐냐면 남북 간의 그 평화를 바라는 거지 여기서 북한이 잘했다 그렇게 동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로.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